이 얘기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신도시의 땅을 샀다. 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결과 대통령 경호처 과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가족들과 함께 공동으로 전갑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관계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4년 전에 광명 신도시 땅을 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형이 LH 직원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 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이 23명의 지금 LH 직원과 공무원들의 지금 투기 사안들을 이제 밝혀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제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청와대가 일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경호처 과장 정도 되면 그래도 꽤 직급이 높은 상황이죠. 2017년도에 광명 신도시를 이제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형이 LH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명의로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인 형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한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이 과정은 바로 이제 일단 그 대기 발령 상태로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요. 지금 정부 곳곳에 지금 사실 이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이번에 전수조사는요, 본인과 관련된 것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사실은 익명이나 차명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라 이런 이름을 한 게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내가 샀지만 그렇죠. 이름을 빌려서 산 것. 내가 예를 들어 정보를 줘서 예. 다른 사람과 하여금 이제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투자를 하게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조사는 일단 나와 있는 이름 가지고만 맞춘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 투자할 때 자기 이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조사가 나중에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정말 더 파면 얼마나 나오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제가 덧붙이면 비서관까지는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행정관 이하에서는 4건이 총 발견이 됐고 실제로 경호처 과장이 4년 전에 신도시 땅을 샀다. 손 소장님. 네. 그래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또 추가 조치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16일 날 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과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산 건지 그 과정에서 형인 이 LH 직원과 이 경호처의 사급 과장 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떤 건지 등등에 대한 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합수본에 넘기겠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경호처 직원은 2002년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 부양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이 LH에 있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그렇죠. 배우자 등등 같이 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좀 개발 정보를 활용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최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 논리라면 청와대 경호처 과장은 윈물 아닐까요? 그 논리로 따지면요. 예. 제가 볼 때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논리의 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찬 아마 대표의 이제 제가 물론 이해찬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건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 그 공직에 있는 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보통 늘공 오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안에서 있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공무원 하시면서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H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땅 관련된 정보를 본인도 알고 있는 분한테 전달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땅을 구입해왔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찬
이해찬 전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이해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는 분이나 공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기 위해서 재집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최근에 언론에 등장했던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경만 의원, 또 양향자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명 의원, 윤재갑 의원, 이용득 상임고문, 그다음 송철호 울산시장 아내,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이분들은 윗물일까요? 아랫물일까요? 글쎄요. 저는 이분들이 윗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윗물이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저 근거가 도대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이 국회의원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바닥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윗물 다 하기 위해서 재집권을 해야 된다? 참 이런 논리가 과연 성립을 하는 것인지 이 보면 지금까지 쭉 등장했던 사람들 보면 여권의 핵심 실세와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아랫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뭐 사람을 윗과 아래로 나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저는 참 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참 이 상황에 대해서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이 윗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마다하고 윗물은 깨끗해졌다. 그리고 세종시도요. 지금 보니까 세종시 전 행복도시청장 그다음에 세종시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이런 분들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세종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누구셨죠? 바로 이해찬 전 대표 아니십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도시행복처장 이분은 보니까 개 키운다고 700평을 샀다고 하는데 예. 혹시 이분들은 윗물일까요? 아랫물일까요? 위원장님, 물론 제가 그 의혹 제기의 당사자 입장에서 서보면 그분들도 이제 완전히 불법으로 낙인 찍힌 인물은 아직까지 없고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 수준이고 본인들도 각기 다른 이유로 해명과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단정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의혹 제기에 그 많은 인물들이 여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청와대 경호처 과장도 신도시 땅을 샀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지금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구명하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뇌물죄 형살고 나오고 증거도 충분한데, 예. 위증교사로 각본 써서 꽤 맞춘 검사다. 검찰 제19 감사가 이제는 안 된다. 앞에 있는 댓글과는 좀 정반대 입장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둘 다 꼴 보기 싫은데 민주당 뿌리 뽑기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빠지면 협상 문제 없다. 야권 단일의 최대 걸림돌은 그분이다. 마지막 만나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잘한다. 나올수록 보수표 올라간다. 이해찬이 나서면 땡큐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